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양해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부터는 일주론 강의 시작합니다. 물론 단식은 금지이지만 그래도 일주 자체에는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일주론 초급 부분이고, 초급은 일주의 기본 특성과 그리고 간단히 육친과의 관계, 또 학업 관련된 정도이고, 중급 같은 경우는 직업과 이성, 결혼운 관련이에요. 그래서 초급 부분으로 전체 일주를 다 강의하고 나면 중급 강의도 시작합니다. 자신의 일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만세력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무료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내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이렇게 8글자가 나와요. 연의 글자 2개, 그 다음에 월의 글자 2개, 그리고 일의 글자 2개, 시의 글자 2개,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일의 글자를 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주론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중에서도 간목일간의 6개의 일주입니다. 그러면 갑자일주부터 시작할게요. 갑자일주가 이 자리에 있으신 분이시죠. 갑자일주는 바로 이 간목, 간목의 기운이 바로 초봄이고, 그리고 이 자수 아래의 글자는 한기를 뜻하는 겨울이에요. 겨울. 이런 겨울을 간목이 밀어내는 형상이 바로 갑자일주입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는 만물을 화생하게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화생이란 하나의 분화를 끝낸 어떤 조직이 다른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겨울을 밀어내고 이제 봄이라는 기운이 솟은 형태 그대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일주들은 근본 성품이 생기발랄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헤쳐나가는 인내와 노력이 강한 일주이다. 그 이유는 당연히 초봄의 기운이 한기인 겨울을 밀어내는 형상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간목에게 자수는 정인을 뜻해요. 정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표현력에 절제가 있고 참을성이 뛰어난,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매사에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일주입니다. 또 갑자일주는 술토와 그리고 해수라는 글자를 공망하고 있어요. 이 술해는 천문을 뜻해요. 천문. 그러니까 갑자일주 입장에서는 이 천문의 글자가 공망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착력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상한 것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고상한 것은 좀 철학적인 거예요. 이제 사유하는 삶,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사유라는 것은 인간의 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문을 계속 찾아서 좀 세속적인 일에는 능숙하지 못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을 자주 만나기도 하는 일주이기는 하지만, 또 어떻다고 했죠? 참을성과 표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일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도덕적 정당성을 항상 추구하는 성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 일지에 정인을 갖고 있는 이 갑자일주는, 자, 육친이 뭐죠? 모친이죠, 모친. 그래서 어머니이기 때문에 대체로 갑자일주들은 모친의 간섭인자가 좀 많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단계가 좀 늦어지거나 더디게 성공을 이루는 수가 좀 많습니다. 모친인 어머니의 영향력은 강하고, 부친의 경우는 편재죠.
네, 편제가 이 자수에는 태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친의 운에 따라 좀 성패가 있을 수 있는 일주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청소년기 이제 뭐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네. 처음은 능력 발휘가 네, 좀 더딜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정인의 글자의 위에 있는 간목이라서 네, 갑자일주라서 인내와 노력형이 강한 네, 일주라 긴 공부나 큰 시험에 능력 발휘가 굉장히 좋은 네, 일주이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학교에 가는 인연이 있다. 그래서 갑자일주는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상징성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다음은 네, 갑인일주. 자, 이 자리에 네, 이렇게 생긴 갑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천간의 간목은 초봄을 의미하고 새로운 기운을 의미하는 가운데 지지의 임목도 봄이죠. 봄의 새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갑인이라는 글자가 같이 있다 하면은 본격적으로 봄이 완전한 봄에 접어든 계절을 말하는 일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봄은 밝죠. 밝고 명랑하다. 그 기운이 되게 가득한 일주예요. 그래서 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일주이죠. 또 이 갑과 임목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봄의 기운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니까 순수성을 의미하죠. 근데 내면적인 고집은 좀 강한 일주예요. 근데 계절의 시작인 봄을 뜻하기 때문에 내면적 고집은 강하지만 겉으로 막 잘 드러내는 고집을 가진 일주는 아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만이 눈치챌 수 있는 고집인 경우가 좀 많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일지에 비견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간목이 또 이 임목 위에 록으로 있기 때문에 이 간목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있어서 뜻을 세운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힘과 고집이 아집이 좀 있을 수 있는 성품이다. 그리고 또 갑인일주는 이 자수와 축토, 이 자수와 축토가 공망했기 때문에 이 자수와 축토는 정인과 편제예요. 그래서 정인과 편제의 공망인데 정인의 공망의 작용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좀 애써서 내가 도덕성 이런 것들을 원하고 추구는 하지만 도덕성 없는 일을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사소한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일주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또 일지에 이제 비견을 깔고 있는 이 경우는 편제의 기운이 떨어져요. 그래서 편제는 부친이죠. 그래서 부친의 기운이 좀 약화되는 경우가 좀 많고 부친의 덕이 좀 적은 운명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물론 연월의 구성에 따라서 부친의 덕이 있다는 걸로 갈릴 수도 있어요. 연월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만 만약에 부친의 덕이 없는 형태로 벌어진다면 진짜 인연이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좀 떨어져 지내야 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약간의 이제 비견이라는 것은 형제죠. 형제, 친구,
동료. 그러니까 이런 형제나 친구, 동료로 인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 일주예요. 좀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 친구나 형제, 동료 때문에 힘들 수 있는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일주입니다. 자, 모친의 경우는 활동력이 좀 있더라도 병을 얻어서 쇠약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자, 이 갑목, 갑인일주에게 모친이라는 글자는 인성인데 그게 바로 수로 있고 임계, 임계라는 글자로 있어요. 그래서 이 임계수가 병이나 욕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 일지의 비견이 이 인성의 기운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그 모친의 글자인 수가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활동력이 있더라도 병을 얻어 쇠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구성의 인수의 역할이, 인성의 역할, 수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모친도 활동력이 있다로 끝날 수도 있고 활동력이 있으나 병을 얻어 쇠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또 청소년 시절에 학업은 비견을 얻고 있기 때문에 경쟁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경쟁심 발휘가 잘 돼요. 근데 인내나 노력으로 인한 공부는 좀 떨어지죠. 그래서 두뇌로 인한 공부를 좀 하기 때문에 긴 공부나 그러니까 한 10년을 준비해야 되는 공부, 5년을 준비해야 되는 공부 이런 큰 시험에는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뇌가 총명하고 경쟁심이 있다 하더라도 좀 최고 좋은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공부하기보다는 그 밑에 급, 두 번째 단계의 대학이나 성취가 좀 많아요. 또 특히나 이 갑인일주들은 공부에 대한 성실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석박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뜻을 두더라도 마지막까지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석사를 하러 갔다 하더라도 수료로 끝낸다든지 박사를 하러 갔다 하더라도 수료로 끝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거죠. 자, 물론 이건 단식이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갑인일주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갑진일주죠. 갑진일주도 역시 이 갑목, 초봄을 뜻하고 지지의 진토는 완연한 봄이죠. 그래서 봄의 뜻이 충분히 실현이 되는 글자예요. 갑진이라는 글자는. 보통은 마음먹은 일이 좀 잘 진행되어 가는 모양이라서 살아가면서 대체로 제복, 그 다음에 건강, 운세가 순탄할 경우가 많은 일주입니다. 또 이 지지의 진토가 편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편재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무대가 되기 때문에 대체로 능동적이에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회 생활, 활동을 이루고 살 확률이 높은 일주입니다. 근데 조금 봐야 될 부분은 이 갑진일주가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겨울의 기운을 닫아주고 그 이유는 이 진토 안에 겨울이라는 글자인 해수가 입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진토는 겨울을 닫고 여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친의 어떤 기운이 일시에 소멸되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나와의 관계되는 어떤 인물이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할 수 있다.
보통 이런 경우 부친일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갑진일주들 중에서 가족 중에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게 된 경우,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해소되려면 다른 구성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운이 있는 일주이다. 또 갑진은 기본적으로 양간이죠. 양간의 일주죠. 네, 양의 일주이고 양기가 강한 형태라서 남자든 여자든 왕성한 활동력을 가져요. 그래서 큰 시장을 만나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일주예요. 또 이 편제가, 지지의 편제가 속세의 넓은 시장을 의미해요. 시장, 밭, 내가 활동해야 되는 무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원만한 성품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일주들이. 자신감이나 느긋함 이런 것들이 조화를 좀 잘 갖춘 일주예요. 근데 좀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공망을 우리가 보자면 갑진일주의 공망은 인묘 공망이에요. 비경겁제죠. 그래서 록과 제왕이라는 12운성에서 을 뜻하는 이 인목과 묘목이 공망되어 있다는 것은 특별한 구성이나 어떤 상황에서는 활동력 저하가 확 될 수 있어요. 그런 약간의 극단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이 진토가 편제이고 겨울의 기운을 닫아주는 문이기 때문에 재물창고로 봐요. 그리고 열고 닫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재물을 이룩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큰 재물과 인연이 좀 있는 그런 일주이다. 청소년 시절의 학업 관련돼서는 이 갑목이 진토라는 좋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뜻이 크고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인내나 노력형 공부보다도 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자존심의 큰 뜻으로 공부하는 일주라 좀 사업적 기질이 강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강한 데에 비해서 좀 노력은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 대학이나 학교가 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그룹이 있다 하면 보통은 두 번째 그룹의 학교에 인연이 닿을 확률이 높아요. 이 2단계 학교는 성취하기 좀 쉬운 형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존심 때문에 만약에 이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면 재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윗단계의 학교에 올라가려는 그런 욕심을 가진 일주이다. 단식은 금지이지만 전체적으로 갑진일주는 이런 형태의 모양들이 좀 있는 일주이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갑오일주. 갑오일주 역시 갑목의 초봄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일지의 오화는 화로써 있고 이 갑목이 12운성상 사지에 놓여 있어요. 사지. 그리고 플러스 홍염살을 갖고 있는 일주입니다. 자, 여기서 사지라는 것은 모든 기운이 쇠락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약화되고 성장의 멈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떠있는 갑목은 사실 명랑한 기운이죠. 시작하는 글자이고, 근데 반면에 내면의 글자인 우화는 이 명랑성이 상실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좀 다른 외화내빈이라고 해요. 네, 외화내빈. 이 외화내빈은 남녀 모두 밖으로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좀 공허한 모습이 많은 거예요. 남자 갑오일주의 경우는 또 왕성한 활동력이나 뭐 재물적인 것이나 뭐 외적인 화려함을 구하고 또 이성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성사되는 것은 노력한 만큼은 잘 되지 않아요. 여자의 경우는 예술성, 뭐 표현력이라든지 연기력이라든지 설득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자기 노력을 아끼지 않는 형이지만 여자분들도 노력에 대한 대가가 좀 적은 일주예요. 그리고 일지에 이 홍염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이성관계가 좀 복잡한 경우가 많고 여자의 경우 자신에게 100% 만족을 줄 대상을 만나지 못하면 연애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연애가 되기 어려운 일주입니다. 그래서 기본 성품은 이 일지에 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표현에 능숙하고 화려함을 추구해서 자기 표현과 영업성을 잘 지니고 있다. 다만 내면적으로는 부실하거나 공허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결실을 이뤘던 아니던 내적 만족이 좀 약해요. 그래서 항상 내면적 불안함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은 일주예요. 또 남자 갑오일주의 경우에는 이 일지 상관이 이제 여성을 이렇게 꼬여내는 능력이나 속임수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성관계를 잘 만들어요. 대신 어른이나 윗사람 이런 사람들의 뜻을 좀 거스르는 형국이라서 부모하고 형제와 좀 완만한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지지의 오화는 이 인성, 즉 모친과 반대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친의 인연이 좀 짧거나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구성에 따라서 모친을 좀 그리워하거나 집착하거나 하면서 인연이 짧을 수도 있죠. 이 인연이 짧다는 것은 같이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또는 모친의 수명이 짧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자 갑오일주분들은 이 일지에 이 상관이 배우자인 관성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인연이 늦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인연을 만날 경우가 많고 또 인성의 수의 기운을 순조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친이나 모친 둘 중에 한 분과 인연이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은 좀 깨트리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인간관계에서 뭐 윗사람이라든지 뭔가 뜻이 맞지 않아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좀 많은 일주예요. 그래서 갑오 일주들은 이 인간관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학업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재다능해요. 그래서 머리가 총명하죠. 두뇌가 좋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여러 방면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방면에 실력을 발휘를 해요. 하지만 이제 다른 구성에 따라서 특히 인성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수에 따라서 인내력을 가지고 있거나 노력을 가지고 하는 공부보다 이제 두뇌를 쫓아간 공부를 하기에
좀 적합하기 때문에 뭔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나 인내가 굉장히 필요한 긴 공부나 뭔가 큰 시험에 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내심을 어려서부터 좀 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식은 금지이지만 전체적으로 갑오일주는 좀 이런 형태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갑신일주이죠. 갑신일주도 갑목, 초봄이죠. 초봄을 뜻하죠. 갑목은. 그런데 이 일지의 신금이 편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양의 목인 갑목과 양의 금인 신금이 둘 다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좀 그릇이 커요. 이 일주들은. 그래서 고상한 곳에 가도록 유도도 해요. 그래서 갑신일주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소에 꿈이 좀 뜻이나 꿈이 약간 리더격, 지도자가 되고 싶다. 만인을 지도하거나 거느리고 살기를 원한다. 이런 형태예요. 일지에 편관을 깔고 있는 분들이 좀 힘든 경우가 많긴 한데 능력자들이세요. 대부분. 그래도 이 신금의 편관은 여기 안에 지장간 안에 임수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임수가 소통을 뜻해요. 소통. 그 이유는 금생수, 수생목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통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갑신일주 분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도 잘 헤쳐나가는 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숨은 귀인으로 도와줘요. 누군가가. 갑신일주 자체를 어떤 책에서는 살인상생격이라고 그냥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갑신일주 분들은 언제나 숨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또 이 일주의 공망을 보면 식상과 재성인 오화와 미토가 공망이에요. 그래서 이 관을 원래 조절하는 것이 식상인데 이게 공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절하는 방법, 관을 조절하는 방법을 식상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지혜나 뭐 요령 같은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정당한 방식, 정석의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명분은 좋은 일주이지만 실익은 좀 약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늘 이름과 명예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분은 좀 약한 일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근본적으로 좀 뜻이 고상하고 자기 관리를 좀 잘하고 신경 쓰기 때문에 사회 활동이나 뭐 개인적인 활동은 평탄해요. 또 이 사주 구성에 따라 뭐 사주에 격이 있는데 그 격이 좀 낮다 하더라도 동네 반장 이상은 하는 일주입니다. 근본 성품은 이 간목에 명랑성이 있고 또 이 신금에 침착함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성품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나머지 구성이 만약에 한쪽으로 편중되면 좀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성품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외향적으로 이 명랑성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 이 간목은 이 신금의 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면적 약간의 우울한 기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갑신일주의 경우에는 운에 따라서 좀 극단적인 성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해서 자존심으로 인해 좀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존심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일주예요.
또 이 일지의 평관이라는 글자는 간목이 뿌리내리기 약한 모양이라서 이 육친의 인연이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이 인간관계가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네. 전체적으로는 부친의 기운이 좀 약해요. 그래서 부친으로 인해서 고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연이 좀 짧던지 부친의 덕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모친의 경우는 인연이 길어요. 인연이 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매번 간섭받는 경우도 많은 일주이죠. 학업 관련돼서는 청소년 시절 학업 관련돼서는 이 일지 평관을 깔고 있고, 또 이 신금은 결실이에요. 결실. 이 결실을 거두어서 자기가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평관이라는 글자 자체가 절제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내심으로 인한 공부 인연을 열 수 있고, 또 거기에 신금의 결실을 거두어 들이는 뭔가 침착성으로 공부 인연을 많이 열어가는 일주예요. 그래서 구성에 따라서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글자가 들어가면 더욱 좋지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갑신일주는 기본적으로 인내심에 의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발전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꼭 공부 아니더라도 어떤 것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꾸준히 인내심으로 인해서 세월이 가서 발전하는 형태인 거예요. 갑신일주는 이런 형태가 있다. 물론 단식은 금지이지만 이런 부분에 특징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갑술일주이죠. 역시나 간목의 의미가 초봄, 명랑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지지의 술토는 만물이 정멸해가는 시기, 모든 기운을 거두는 지지예요. 그래서 일주에 봄과 가을이 같이 모여 있는 것과 같은 일주이죠. 그래서 봄과 가을의 기운이 조화가 되어 있어서 매사에 결실의 조건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원만하고 성공의 길로 가는 행동을 잘 하는 일주예요. 그런데 일지의 이 술토가 가을의 쓸쓸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 정멸, 정멸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형태이죠. 그래서 가족 내에 어떤 육친의 상실이나 쇠락, 몰락 이런 것들로 인한 아픔을 좀 안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갑술일주 분들 중에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별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일이 잘 안 풀려서 몰락하거나 이런 아픔을 좀 안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본 성품도 이 간목이 가지고 있는 명랑성을 갖고 있는데, 명랑성은 어둠을 이겨내는 긍정이죠. 그런데 이 지지의 술토가 가을의 술토, 그래서 쓸쓸함을 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울함. 그래서 명랑성과 우울함이 조화를 갖추고 있어서 좀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융통성 이런 것도 잘 발휘하는 일주예요. 그래서 대체로 명랑함과 침착성을 조화롭게 좀 가지고 있어서 발전하는 성품이다. 그리고 이 일지가 편재이죠. 그러니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모두 재물에 대한 인연이 좀 깊고 사업성을 좀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재물복이 원만한 일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다른 글자들 중에 재성이 과하거나 아니면 비겁이 강해서 좀 어린 시절에는 재복이 약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재물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순조로워지는 일주이고,
공망을 우리가 좀 보면 갑술일주의 공망은 신유 공망이에요. 신유라는 것은 관이죠, 관성. 그래서 이 금이 공망했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 하면 이 직장길을 열 때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주에 다른 글자들이 관이 얼마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일지 편제이기 때문에 편제는 부친이죠. 그래서 부친과의 인연이 조울일주예요. 그런데 타 지지에 재성이 만약에 2개 이상 놓여지면 술토까지 3개가 되니까 신약해지겠죠, 이 일간이. 그러면 부친과의 인연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러거나 아니면 사이가 불화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리고 또 이 일지 편제는 인성인 수를 좀 파괴하기 때문에 모친과도 인연을 좀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모친 인연이 짧거나 좀 갈등을 겪거나 하는 수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이나 결혼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는 일주예요. 부친과 모친 둘 다 좀 이슈가 있는데 재성이 나머지의 글자에 많지만 않다면 부친의 덕이 더 많을 수 있는 일주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학업 관련해서는 청소년 시절 학업은 보통 인성으로 써요, 우리가. 청소년 시절의 공부는. 근데 이 일지 편제는 아까 말했듯이 모친 관련돼서 얘기할 때도 방해를 하죠, 인성을. 그래서 좀 학문에 방해가 따른다. 그리고 또 이 술토라는 글자는 삼합으로 인해서 임목이나 오화하고 합을 해요. 이런 글자들과 인연이 있으면 인내나 노력형 공부보다는 두뇌나 이런 순간의 촉, 이런 것들로 공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잘 하다가도 막판에 좀 망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일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단식이긴 하지만 갑술일주가 이런 형태가 좀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주론 간목일간이었고요. 그리고 초급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일간의 6개 일주 강의를 만들 예정이고요. 또 간목일간의 일주들은 중급의 또 강의를 제가 만들면 그때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